안녕하십니까, 장감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문해력이 떨어지는 어린아이들이라는 주제인데요. EBS 다큐멘터리를 상당히 많이 보는데 거기에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내용이. 초등학생들, 심지어는 중고등학생들까지도 한국말을 잘 모른다, 이 내용이에요. 문해력이란 표현이 이제 그거죠. 우리 한자를 한국말로 바꾼 거 있잖아요. 육교 뭐 이런 거, 사자성어 같은 걸로 만든 말들이라든지 뭐 용수철 이런 말도 모른대요. 본 적이 없다 이거지. 육교도 서울 말고는 본 적이 없으니까 지방 아이들은 육교란 말도 모르고. 진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굉장한 문제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못 읽어서, 교과서를 내용을 진짜 이해를 못해요. 한국말인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단어 하나하나를 가르치는데 수업 시간을 전부 할애해도 지금 모자랄 정도다. 그리고 아이들도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말이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라는 말들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우리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 아이들이 걱정돼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이제 진짜 포인트가 나가는데, 아이들의 문해력이 걱정이다라고 제가 이런 상황을 제 주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얘기한 분은 좀 잘 사는 사람입니다. 빌라를 많이 짓고. 저는 어떻게 보면 빌라 사기랑도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요? 좀 최근에 빌라 전세 사기랑 좀 그렇게 약간 의심이 되는 분인데, 어쨌거나 맨날 수입차를 계속 바꾸면서 좋은 차를 타시는 분이에요. 저랑 아주 친하진 않은데 생각보다 자주 만났습니다. 그분한테 이제 이런 그 사회적 현상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래도 되겠냐, 뭐 어떻게 보면 꼰대 같은 마인드로, 뭐 저도 사실 잘 살지도 못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장감님 오지랖도 많다. 아니, 그렇게 멍청한 애들이 많은 게 뭐가 걱정이냐? 멍청한 애들이 많아야 당신이 잘 사는 거야. 예? 세상 사람 다 똑똑하면 당신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멍청하고 그렇게 글자도 잘 못 읽고 해야 당신이 먹고 사는 거야. 더 멍청해져야 돼. 그 말을 듣는 게 지금 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약간은 좀 쇼크가 왔어요, 그 얘기 들을 때. 저도 말을 좀 막 하는 편이긴 한데 저보다 더 막 하시더라고. 어떤 게 진실이냐, 어떤 게 더 맞는 말이냐,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세상의 문제점들을 고민하고 사람들이 왜 이런 걸 공유하지 못하냐고 걱정하는 저의 생각이, 그게 오지랖이었고, 실제로 그거랑 관심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진짜 노예처럼 사람들이 살아줘야, 그리고 진짜 문맹이 되고 멍청해져야 그래도 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들을 또 이용하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이 마인드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저는 좀 약간 중도를 이럴 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동의하는 부분도 뭐 없지 않아 있겠죠. 왜? 저도 개인 사업을 했던 사람이고,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기 시작하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사기꾼은 내가 사기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규정한다고. 저 사람 사기꾼이야. 10원 남겨야 되는데 20원 남겼네. 10원 사기쳤네 하면 사기꾼이 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생각대로는 제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그 가치를 설명해봤자 그 사람이 또 사기꾼이 나면 사기꾼이 되는 게 제가 느꼈던 인생의 저 교훈인데,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상품을 개발을 하거나 이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정했을 때 그 사람이 저보다 더 똑똑해, 저보다 더 아는 게 많아. 그러면 장감독 사기치네. 야, 이거 이 정도 돈 아닌데? 야, 이거 원가 얼마 안 들고 이거 해가지고 네가 나한테 사기를 쳐? 그럴 수도 있겠다. 나보다 좀 모자란 사람들이 많아야 내가 뭔가 팔거리도 생기고 그 사람들이 내 거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당위성도 느꼈습니다. 실제로 그 말이, 제가 그 자리에서 동의는 못했어요. 그 말 듣고 약간 좀 놀라서 험칫했는데, 네, 이 정도.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짜로 뭔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대중들이 너무 똑똑해지는 걸 원치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정치하는 사람들, 지배자들 입장에서는 더더욱더 우민화, 사람들이 더 멍청해져야 되고 더 자기들끼리 헐뜯고 싸워야 되고, 어떤 이념 전쟁이라든지 어떤 가치관 전쟁에서, 남녀 전쟁에서 더 많이 싸워야 되고, 그럴수록 어떤 한편에 그 기득권을 행사하고 그런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요. 최근에 제 친구 중에 좀 제법 유명한 유튜버가 있어요. 그래도 한 분야에서는 좀 어느 정도 올라간 친구인데, 이 친구가 원래는 유튜버가 아니고 캐나다 유학생이고 굉장히 부유한 자제로 태어나서 유학도 갔다 오고, 그리고 한국 최초의 웹툰 작가였습니다. 웹툰이란 게 한국에 정착도 안 됐을 때 이 친구는
한국 최초로 웹툰이한 거를 스스로 저한테 정의를 내리고 그걸 그랬던 아주 대단한 친구인데 요즘은 이제 유튜버로서 어느 정도 이름을 날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유튜버가 된 친구랑 전화 통화를 가끔 하는데 워낙에 이제 대학교 때 친구고 굉장히 제가 인정하는 굉장히 훌륭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인생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유튜브로 아무리 뭐 몇십만 구독자를 갖고 있다 그래도 뷰당 거의 뭐 사실 1원거리거든요. 100만 뷰가 나오는 한 이런 영상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기대하는 수익은 한 100만 원인 거죠. 그것들이 이제 쌓였을 때 그리고 어느 날 한번 팡 터졌을 때 이 사람들의 평균 수입이 400에서 500 또 1000이 가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시스템인데 유튜브라는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게 그 친구 입장에서는 유튜브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완전 프로페셔널 유튜버로 이제 돌아섰기 때문에. 근데 그러려면 어떤 하나만 열심히 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게 특히 매니아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간다 치더라도 그 매니아가 갑자기 더 많아지진 않으니까. 자리는 잡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수익에 안정화가 안 돼서 그때부터 고민하는 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빨리 이슈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젠더 갈등이 가장 어떻게 보면 한쪽 편의 표를 확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정치. 지금 1번이냐 2번이냐 파란색 빨간색 이 정치 쪽을 하나를 딱 건드려서 상대편을 무지무지 아주 쌍욕을 박으면서 완전 한쪽 편향으로 가면 적어도 반대편 우리나라는 거의 50%대 50%잖아요. 서로 정치 성향이 한쪽 편의 어떻게 보면 성향은 거저먹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이제 한번 선거가 돼서 뒤바뀌잖아요. 우열이 바뀌면 또 그쪽에 붙어요. 그래서 또 그쪽을 또 열심히 반대편을 또 씹는 거죠. 자기가 찬양했던 쪽을 또 씹는. 왜냐하면 돈이 더 중요하다. 요즘 유튜버 중에서도 몇몇 그 과격 성향의 유튜버들은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결국 뒤로 후원하는 그 정치 세력들의 그 돈을 원하는 거죠. 뷰수로는 큰 돈이 안 돼도 그 뒤로 받는 돈들이 더 세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사람의 말에 너무 경청을 하면서 그것이 사실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인지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우미나 정책에 의한 어떤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닌가. 자기 생각이 별로 없고 뉴스에서 말하는 신문에서 말하는 어떠한 세계 사실 같은 거짓말 이런 것들이 많이 현혹되면서 계속 그 얘기만 반복적으로 하고 그거에서 욕을 하고 조작을 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돈을 몰래 주면서 그런 조작들을 하고 이런 시대가 됐는데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글을 제대로 독해를 못하는 문해력이 떨어진 아이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 이 현실에서 그것이 지금 극복이 안 되고 있는 이 현실, 또 애들도 적어지지만 교육도 그것이 극복이 안 되는 현실, 그리고 그것을 만든 교과서를 만든 그 교수들도 굉장한 권위감에 더 어렵게 만드는 듯한 느낌.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중학생? 이 정도 고등학생들이 이 정도 독해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문해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만든 그런 어른된 제 입장에서, 그리고 옛날에 한문 교육을 받았던 제 입장에서는 한문을 다 모른다고 해도 이게 한문이 한글화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쓸지는 못하도 읽기를 읽고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요즘 한문 교육도 안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 교육이 되게 들쭉날쭉했잖아요. 한문 교육했다가 갑자기 정권 바뀌면서 한문 교육 안 했다가 안 했다가를 반복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문을 알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지식적인 우위에 있다라고 나름 스스로 인정하고 또 인정도 받고 또는 그게 착각이라 할지라도 그런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죠. 저는 반반인 사람이에요. 제대로 읽지도 못합니다. 쓰지도 못해요. 하지만 내 이름 석자 한문으로 쓰면서 대충 글에 한글로 된 한문을 한글로 표시된 건 다 이해를 하는 그런 이상한 어떤 세대인데 지금의 애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한문이 한글화된 것들 그런 것들은 이해 못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지금 앞으로도 굉장히 깊어질 건데 이제 문제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멍청한 애들이 많아요. 내가 산다. 장감독 네가 그런 걱정하는 건 오지랖이야. 멍청한 애들이 많아야 너나 나나 잘 사는 거야 라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아마 자영업자분들은 후자에 어떻게 보면 또 동조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약간 양심적인 부분이 더 많은 분들은 참 나쁜 놈들이네. 사람들도 멍청한다는 걸 좋아한다는 게 참 나쁜 생각이네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 자, 포인트는 동물의 왕국이다. 저는 거기에 항상 기준점을 두고 있어요. 이 사회가 굉장히 품이 있고 뭔가 교양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들지만 결국에는 동물의 왕국의 모습을 갖고 있다. 약육강식. 거기서 초식동물로 잡아먹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보가 없는 사람 또는 힘이 없는 사람들의 어떤 운명인데 적어도 내가 그렇게 태어났다면
뭐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잡혀먹는 정도는 안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동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